어떤 날은 좀 더 잘 먹고 어떤 날은 좀 덜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. 네. 아이가 잘 안 먹는 아이일수록 양육자는 매 끼를 잘 먹이고 싶단 말이죠. 안녕하세요, 알전 멤버 여러분. 오늘은 돌 이후 갑자기 잘 먹던 아이가 음식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잠도 잠이지만 안 먹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양육자분들도 정말 많이 만납니다. 돌 이전에도 그렇고 오늘은 돌 이후에 잘 안 먹는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소장님, 돌 이후에 잘 안 먹는 아이들은 양육자의 맘과 달리 또 아이들만의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? 우리 평생에 이렇게 성장을 보면은요, 1세까지가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겠잖아요. 1세가 넘으면 처음보다는 성장 속도가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원래 잘 먹는 애들이야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자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먹을 수 있어요. 필요한 칼로리가 좀 더 적어지니까요. 어떤 날은 좀 더 잘 먹고 어떤 날은 좀 덜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. 네. 아이가 잘 안 먹는 아이일수록 양육자는 매 끼를 잘 먹이고 싶단 말이죠. 그래서 아이가 어떤 때는 조금 덜 먹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일주일에 거쳐서 총 먹는 거를 평균해서 어느 정도 먹으면 되었다,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고요. 또 애들은 호기심이 정말 많잖아요. 네. 또 돌진한 아이들은 얼마나 호기심이 더 많겠어요. 그래서 식사에 집중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어요? 네. 그래서 금방 다른 일에 관심이 가면 먹는 거 던지고 다른 데 가서 놀게 되겠잖아요. 그래서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양육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이가 관심을 금방 다른 데 둘 수가 있겠어요. 그럼 아이가 새로운 음식을 먹게 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우선 궁극적으로 먹고 싶은 다양한 음식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새로운 음식에 대한 노출이 관건이에요. 그래서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 있도록 식재료나 조리법의 변화라든지 음식의 세계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음식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욕구를 유발시켜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먹고 즐기는 방법을 양육자가 먼저 이걸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, 누구야 한번 먹어볼까,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을 충분히 갖고 기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아이가 먹는 양에 너무 집중을 하려고 맞아요. 하면은 이게 악순환을 자꾸 하게 되니까 식사 시간이 즐겁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가족이 맛있게 먹는 모습도 보여주고 식탁에 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막 얼마나 먹는지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아야 해서 안 먹는 아이일수록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거는 무엇을 먹을지는 엄마가 정해줄 수 있지만 얼마만큼 먹을지는 아이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훨씬 아이하고 어떤 갈등이 적을 수 있겠어요. 또 새로운 음식 시도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. 네, 굉장히 많죠. 두려워하는 네. 아이들. 그런 아이들은 그날은 너무 강요하지 말고 시간을 좀 두었다가 음식 그 조리 방법을 좀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. 너무 양을 많이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어요. 네, 조금 잘하면 그래서 식판에 주고 자기가 먹을 만큼 아이 보고 선택하라고 하기도 해요. 그래서 그것만 다 먹으면 식탁을 떠날 수 있게.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는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잠도 똑같잖아요. 네, 자라고 맞아요. 강요하지 않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자녀에게 특정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약간 무서워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해요.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에게 압력을 가하면 실제로 나중에는 음식에 대한 더 까다로운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이에게 음식을 강요하는 대신 원하는 것을 먹는 것이 자신의 선택임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. 양육자가 무서워서 먹으면 맞아요. 입에 계속 이렇게 머금고 있고 맞아요. 때로는 토하기도 하잖아요. 네. 저희 그 큰애 때는 되게 미술학원이나 맞아. 문화센터 같은 데서 요리 수업을 미술로 이렇게 병행하는 곳이 정말 많고 인기가 좋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식사 준비를 시켜본다거나 예를 들면 감자, 고구마 이런 것들, 삶은 달걀 이런 것들은 되게 금방 으깨기가 쉽잖아요. 그죠. 그런 거를 손으로 만져서 으깰 수 있게끔 만들어 보거나 빵칼로 재료를 썰어 보거나 이런 거에 참여를
참여를 시킨다면 굳이 우리가 문화센터나 요리교실이나 이런 데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오감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요리를 할 때 예를 들어 뭐 야채를 준비한다거나 간단한 식재료들은 아이들이 직접 가져오고 만질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 참여도 하고,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오늘은 누구가 먹고 싶은 뭐 재료를 선택해보자 해서 참여를 시킨다면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도 훨씬 더 높아지고 잘 먹게 되는데 유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. 사실 잘 생각해보면 육아가 정말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영역이에요. 네. 정말 재밌기도 하고요. 다만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양육자가 너무 지치지 않아야 되겠죠?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요. 오늘은 돌 이후 잘 먹지 않은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양육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는데요. 오늘 드린 꿀팁들이 좀 우리 아이들에게 유용하게 먹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.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꿀잠은 알잠!